밥은 먹고 다니냐? 너나 잘하세요. 묻고 더블로 가. 아직 한 발 남았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 오늘 지난주에 저희 예고한 대로 이번 주는 2편 네. 찍고 박수 칠 때 떠나라 먼저 일단 할 텐데 몇 년작이죠? 박수 칠 때 떠나가? 2005년작이죠. 박수 칠 때 떠나도. 예. 네. 이 공교롭게도 저희가 지금 선정하는 영화들이 다 다 작품, 그 시점이에요. 맞아요. 그러고 있네요, 2004년, 5년, 6년 이때인데 장진 감독 영화고요. 이 영화가 저희 부감 TV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영화예요. 영화의 시작이 부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강력범죄 예방과 안전한 사회 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 정유정, 네가 죽였냐? 난 안 죽였습니다. 기뻐. 그 여자가 죽어서. 유정아. 오늘도 이제 그 코너 속의 코너 일단 진행을 할 텐데 이번에는 음식 선정에 큰 뭐 이견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떠오르는 게 이거였죠. 캔커피. 이게 아니군요. 예. 네. 이거는 그럼 치우고. 예. 캔커피였고 제가 일부러 하나를 더 사왔어요. 왜 하나를 더 사왔는지는 영화를 보시면은 아실 거고 왜 캔커피인지도 아마 영화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또 음식을 준비했는데 사실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중간에 친구 선생님과 유승용 배우가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일종의 생태탕일 것이다. 그래서 생태탕보다는 생태지리일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긴 네네. 하나. 그래서 캔커피의 또 생태탕 나름 조합이 저는 사실 이 장면 때문에 오늘 저기 설렁탕 먹을까 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것도 설렁탕인지 정확하게 안 맞아요. 나와요. 저는 그냥 우거지국밥 같기도 해요. 지금 우거지국밥이네요. 우거지국밥 같아요. 저희가 이제 3, 4회 영화를 그 박수 칠 때 떠나라와 범죄의 재구성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또 저희가 보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재밌는 영화였다 정도였는데 다시 보다 보니까 뭔가 허술한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아마 영화적 장치 때문에 그런 그 허술함을 뭐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좀 있을 것 그러니까 같고. 예를 들면 검사들이 팩 안에 들어있는 증거물들을 그냥 손으로 막 꺼내잖아요. 그렇죠. 나야 벌써 여기서 이제 증거물 얘기를 하죠. 증거 각자. 빼돌린, 네, 각자 네, 빼돌린 네, 증거물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나도 나만 그러는 줄 알았지.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가장 결정적으로 주위의 모든 뭐 동료 검사들은 피해자 얼굴을 봤어요. 근데 네. 주인공인 차승원은 이 담당 그 검사인 차승원만 피해자 얼굴을 맞아요. 안 본 상태로 나오죠. 안치실까지 왔는데도 얼굴은 안 봐요. 그러게.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 사람이 피해자였구나라는 부분을 알게 되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해요. 마지막에 반전을 주기 위해서 어찌 됐건 간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 네. 변명은 합니다. 사실 영화 내에서 검사들은 보통 피해자 얼굴보다는 그 용의자 네. 얼굴을 많이 본다. 그렇죠. 뭐 네. 아, 피해자 얼굴을 아직 안 보셨구나. 우리야 용의자 얼굴을 주로 보죠. 방송사 쪽에서 이제 실제 생중계가 들어가면서 취조 장면이나 이런 것들도 중계가 되는데 네.
범인이 아니잖아요. 네, 신상균이. 네. 그렇죠. 확정된 범인이 아닌 상태에서 네. 용의자 얼굴이 그냥 공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2000년 동명의 연극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연극으로 진행을 했었을 때는 그런 류의 어떤 디테일함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연극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좀 특수성이 네, 있는 그렇죠. 거죠? 특수성이랄까 그 관객들이 그냥 넘어가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영화로 넘어오면서 표현하는데 느껴질 수밖에 없는 한계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리얼리티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그 허술함들이라는 부분들이 주제의식을 통해서 충분히 문제없이 상쇄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 일정 부분은 의도적인 허술함도 분명히 있다. 사실 저희가 광고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의 직업이 카피라이터잖아요. 굉장히 잘 나가는 네. 카피라이터인데 카피라이터인데 근데 이사예요. 네, 보통 이사이고 이사면 ECD라고 하지 카피라이터라고 안 하죠. 그렇고 사실 카피라이터인데 카피라이터는 콘티를 그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33살의 카피라이터가 소파 승진을 해서 이사가 됐다라는 설정 자체가 광고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불편합니다. 30살이면 이제 보통 대리차장 정도. 33살. 33살. 차장 정도. 그렇죠. 차장 정도. 차장 정도면 뭐 사장님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여기 광고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로 나와요. 미국 일종의 뭐 지사도 있고 이런 거. 제일기획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거는, 네. 광고회사 따르면 저렇게 안 입잖아요. 뭐. 저 때는 저렇게 입었을 거예요. 제일기획 정도 A들인가? 규모는. A들인가요? A들이죠. 네. 뭐 제일기획이나 이노션이나 이런 회사인데 그런 회사 규모에서 33살 카피라이터가 소파 승진을 통해 이사가 됐다. 이건 네, 사실 네, 네. 굉장히 무리한 설정입니다. 네. 근데 굳이 왜 광고회사 쓸까라는 생각 좀 들긴 들어요. 그때 당시 시점으로서는 광고 대행사가 굉장히 각광받던 직업이다 보니까 트렌디한 느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선정을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인 그런 기업보다도 네. 광고회사면은 네. 33살짜리 여자가 소파 승진이 그럴 수 가능하다고 본 건가요, 있겠다라고, 그러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당시에 사실 큰 광고회사에는 낙하산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발언에 대해서 저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대사를 서로 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연극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장진 감독이 본인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주제의식을 그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전하다 보니 그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좀 너무 오버스럽고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사실 의식을 못했었는데 두 번째 봤을 때 약간 느낌이 대사 톤이 조금 되게 네. 이상하다, 독특하다라는 네. 느낌이 있었는데 특히나 그 주유소 직원 기억나? 100이면 100 깔때기를 달라고 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주유구에 부으려면 그냥은 안 되니까요. 친구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깔때기 드려요? 라고 물었는데 깔때기 필요 없어요. 뭐 세트장에서 이루어지는 화면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도 사실 보면 어찌 보면 딱 연극의 무대를 보는 것 같은. 그리고 지금 영화 구성 자체가 장으로 나눠 있잖아요. 맞아요. 한 장면에 막이 내렸다가 다시 이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이런 느낌의 효과도 좀 전달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도그빌이라고 하는 니콜 키드먼 주연했었던 영화의 느낌도 좀 나긴 했었고요. 그리고 영화의 주제의식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내추럴 본 킬러, 그 올리버 스톤 감독이죠. 그 영화도 많이 좀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었어요. 저는 이제 그 단순하게 이제 범인을 찾는 과정만 보면은 저는 그 오리엔탈 특급 살인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 아가사 크리스티 원작에 결국에는 사실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모두 다 범인이었었죠. 네. 중간에 굉장히 이 영화에 중요한 질문이 나오잖아요. 네. 그 차승원이 신구에게 네.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걸 물어보죠. 네. 반장님은 정유정이 왜 죽었는지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그 여자를 죽였을까가 궁금하십니까? 사실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네. 아, 이 감독이 의도적으로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도록 계속 초점을 맞춰갔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수사 과정을 생중계하는 프로그램 제목도 정유정 살해 사건 누가 그녀를 죽였는가? 자, 그렇다면 누가 정유정을 죽였는가? 라는 측면에 대한
이 영화를 본 느낌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 부분이 서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죽였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크게 세 부류죠. 신하균이 연기한 김영훈, 한동구 사장의 딸인 한무숙으로 나온 박정아 배우, 그리고 남자친구. 또 하나는 뜬금없이 막판에 나온 그 호텔 지배인. 사실상 범인이 없는 거죠. 이게 좀 미묘하긴 해요. 죽인 사람은 없는데 죽이려고 한 살해 동기는 있었고 사실 미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저는 그래서 좀 생각이 다른 게 한무숙과 그의 남자친구가 죽였다고 봐요. 어쨌든 죽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의미에서는 그럴 수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그녀가 죽게 하는데 결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졌는가로 봤을 때 첫 장면이 누가 죽은 여자의 오른쪽 발이 2번 움직여요. 그때까지 안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녀의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은 9방의 칼을 맞은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정유정을 부검했을 때 검출된 독극물이 절연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치사량 100%라는 네. 거잖아요. 찌르지 않았더라도 죽었을 거예요. 그럼요.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영화는 계속 왜 누가 정유정을 죽였는가로 몰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왜 정유정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관점, 그리고 왜 이 영화의 제목은 박수 칠 때 떠나라 인가를 생각해 보다 보면 영화의 뷰포인트가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어떤 의미일까요? 영화가 관점을 두 가지로 보는 거죠. 누가 정유정을 죽였는가, 또 하나는 정유정은 왜 죽었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 속에서의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좀 사실은 무서운 의미인 것 같아요. 박수 칠 때 떠나라가 정유정이 노트에 기록했었던 카피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카피가 아니었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게 콘티와 같이 바라보니까 거기에 붙어있는 카피처럼 보여지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너 지금 박수 받고 있으니 제발 떠나줘. 죽음을 강요하는 어떤 주변의 폭력적인 모습들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일견 그런 해석도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차승원이 네. 이 상태에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미 이 사건이 이렇게 끝났다, 또는 미디어에서도 이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됐다, 검사장도 이거는 이 사건에서 종료가 된 거야 라고 마무리된 사건을 뒤엎는,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접어라 라는 뜻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박수 칠 때 떠나라. 괜히 해집지 말고. 최연기 검사를 향한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영화를 보셨던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결론이 실제적인 결론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크게 세 가지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언론에 대한.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나 그 시청률에 목이 말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프레이밍을 하고 그걸 통해서 몰아가고 어떻게 대중들을 현혹시키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문제 제기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사람들을 자기들 멋대로 범인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어떤 사건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슈화 시키는가. 또 하나는 대중들이 얼마나 쉽게 현혹되고 얼마나 그 말초적인 자극에 휘둘리다가 그런 어떤 이슈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른 이슈를 찾아다니느냐라는 어떤 새 부류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누가 죽였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왜 죽었는가는 굉장히 좀 이제 감성적인 측면일 텐데 참 슬펐을 것 같다. 그렇죠. 정유정은. 네. 정유정이 죽음으로써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예. 영화가 진행되면서 최연기 검사가 그녀의 마음에 감정이입이 되는 동화를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영화도 다시 보게 됐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른 영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형식적인 부분도 다시 보게 되니까 그런 연극적인 장치들이나 대사 톤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색다르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 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많은 영화였던 것 같고요. 오늘 비도 오고 날도 구든데 참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튼 저희가 한 편 더 찍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하여튼 3회도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